한양 성저심리 작은 초가집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겐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꿈을 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다른 아이들은 잠들면 재미난 꿈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늘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목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언제나 같은 말로 끝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 아이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무서운 꿈이라고만 생각했죠.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악몽일 뿐이야 하며 달래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홍자회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이는 전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 그 아래 작은 샘터가 있었어요. 그곳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그리고 여인은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밀었어요.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에 소식이 돌았어요. 북촌 양반댁 며느리가 대나무 숲 샘터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요. 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꿈에서 본 바로 그 장소였어요. 꿈에서 본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어두운 행랑채였습니다. 구석에 한 사내가 목을 맨 채 죽어 있었어요. 사내는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목을 맨 게 아니야. 그리고 사흘 뒤 남산 아래 어느 집 사랑채에서 하인 하나가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꿈 이야기를,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요. 어머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아무한테도 절대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죽기 전날이면 저 집 아이가 밤새 뒤척인다는 걸요. 어느 날 밤 아이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한양 도성 안 높은 기와집이었어요. 마당 한쪽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죠. 나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걸 반드시 알려야 해.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종로 어귀에서 아이가 본 바로 그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집의 서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급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꿈에서 보여준 것을요. 마당 모퉁이 장독대 뒤편, 깨진 사기 그릇, 조각과 함께 버려진 하얀 가루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북촌에 사는 아이가 죽은 사람의 꿈을 꾼다더라. 그 아이가 꿈을 꾸면 누군가 죽는다더라. 사람들의 말은 조금씩 달라지고 점점 더 무섭게 변했어요. 귀신이 붙었다. 저 아이 근처엔 가지 마라. 아이는 학당에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했고
어른들은 경계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포도청의 나장 한 명이 아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야, 내가 본 꿈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나장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나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종로 어기 양반댁 말이다. 가장이 급병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집안에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다. 나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가 꿈을 꾸었다며? 아이는 움찔했습니다. 아무도 억울하게 죽어선 안 된다. 그게 포도청이 하는 일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꿈에서 노인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어요. 입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고요. 그래, 계속해봐. 그리고 마당 한쪽. 장독대 뒤에 깨진 그릇이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흩어져 있었고요. 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인 어르신이 그걸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다라고요. 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내 덕분에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밤 포도청 관리들이 그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장독대 뒤에서 깨진 사기 그릇을 발견했어요. 그릇엔 비상피수원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끝에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죽은 노인의 조카였어요. 유산을 노리고 음식에 독을 탄 것이었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았어. 진짜로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했어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건 분명 귀신이 씌인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무서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괴물 취급을 받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강가였어요. 한 젊은이가 물에 빠진 채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손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나는 스스로 물에 뛰어든 게 아니야. 누가 나를 밀었어. 뒤에서 푸른 옷을 입은 아이는 깨어나자마자 나장을 찾아갔습니다. 나장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 한강 나루터에서 젊은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말한 대로 푸른 옷을 입은 사내를 찾아냈습니다. 죽은 젊은이의 친구였죠. 친구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다투다가 실수로 밀었다고, 그게 강물에 빠져 죽을 줄은 몰랐다고 울며 말했어요.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아이 정말 죽은 사람 말을 듣는구나. 무당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어찌 저런 능력을. 귀신이 분명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아이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문사했는데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빠가 실종되었어요. 제발 꿈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말했어요. 제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들면 나타나요. 그날 밤 아이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관아 뒤편 골목이었어요. 한 사내가 칼에 찌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나를 죽인 건 포졸이야. 검은 점이 있는 포졸. 아이는 깨어나자마자 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꿈을 또 꿨어요. 나장은 아이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 포졸 중에 검은 점이 있는 사람이라. 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야, 이번 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왜요? 그건 포도청 안 사람이란 얘기거든.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인데요. 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야, 세상엔 말해선 안 되는 진실도 있단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평생 억울하게. 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이가 말한 그대로 관아 뒤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점이 있는 포졸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포도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망친 포졸을 쫓는 관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한강 나루터에서 도주하려던 걸 붙들었죠.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포졸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어요. 죽은 사내는 포졸의 옛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포졸이 뇌물을 받는 걸 목격했고 이를 상관에게 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포졸은 입을 막으려고 친구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포도청 안에 그런 놈이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많이 안다. 죽은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산 사람 비밀까지 캐는 거 아니야? 무서운 아이야. 언젠간 우리 비밀도. 아이를 향한 시선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감사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필요하면서도 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포도청의 나장은 아이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아이야. 내 덕분에 악한 놈을 잡았구나. 하지만 나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조심해야 한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 목숨을 좌우하는 일이 되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가진 무게를요.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평범한 꿈을 꾸었어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아이는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평화였어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아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은 달랐어요. 화려한 기와집, 붉은 주칠이 된 기둥, 넓은 마루가 펼쳐졌습니다. 분명 양반댁, 그것도 높은 벼슬아치의 집이었어요. 마루 한쪽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비녀가 꽂혀 있었어요. 양반 부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피를 흘리며 신음했어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에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비단 장수와 여인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인은 마루 난간을 가리켰어요. 그곳엔 끊어진 명주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디 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여인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이번 꿈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집의 모습, 여인의 얼굴, 흩어진 명주실까지 모든 게 또렷했어요. 아이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집, 혹시 대문에 쌍악 문양이 있었느냐? 네, 어머니. 그리고 마당에 큰 은행나무가. 맞아요.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어머니?
그 집은 판서 대감댁이란다. 아주 높으신 양반댁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집안일에 우리 같은 백성이 끼어들면 우리 가족이 무사하지 못해. 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 어르신이 억울하게 알아.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 아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이번만은 참아다오. 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들려왔어요. 판서 대감댁의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맞았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간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서 댁에서는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고 판서는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 슬픔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아이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포도청을 찾아갔습니다. 나장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맞았어요. 아이야, 무슨 일이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서 대감댁, 부인 어르신이. 나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야, 그건 꿈에 나타나셨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셨대요. 나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야, 이번 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요? 판서 대감은 임금님의 신임이 두터운 분이시거든. 포도청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 어르신은 어떻게 돼요? 평생 억울하게. 나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아이야. 하지만 이게 세상이란다. 아이는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이의 꿈에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여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아이가 꿈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속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죽은 여인, 행랑채에서 목을 맨 하인, 강에 빠진 젊은이, 칼에 찔린 사내, 그리고 가장 앞에 서 있던 판서, 댁 부인. 그들은 모두 같은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의 꿈은 달라졌어요. 죽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를 끌고 다녔어요. 어느 날은 한양 도성 안 골목골목을 헤맸습니다. 어느 날은 관아 앞을 지나갔고 어느 날은 대궐 쪽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말하면 안 되는 꿈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이 꿈은 끝나지 않을 거야. 아이는 점점 여우여 갔습니다. 매일 밤꿈을 꾸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가, 밥이라도 먹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약을 지어올까? 필요 없어요.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걸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저 아이 귀신 들렸대. 요즘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린다던데. 빨리 무당이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장이 아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야, 요즘 어떠하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장은 아이의 여윈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아이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날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 네. 듣기로 선택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요. 나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판서댁이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이끌었어요. 마루를 지나 안채를 지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에서 판서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비단 장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작 꾸러미였습니다. 여인은 그 장면을 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판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책장 뒤에 작은 궤가 숨겨져 있었어요. 여인은 그 궤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저 궤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서댁에서 비단 장수가 드나드는 게 목격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비단을? 그것도 한밤중에 드나든다던데.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의 집에 낯선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중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어머니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이를 데려갈 순 없어요. 검은 옷의 사내는 차갑게 말했어요. 거역하면 어미도 같이 없어질 것이요. 바로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라. 포도청의 나장이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검은 옷 사내들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나장은 아이와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어선 안 되겠구나.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테니. 아니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야, 지금 상황이. 날이 저 궤 얘기했잖아요. 판서댁 서재에 숨겨진 궤요. 나장은 당황했어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뒤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 어르신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요. 나장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혼자선 안 돼. 내가 도울 테니.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관리가 말을 타고 왔어요. 선두에 선 사람은 사헌부 관리였습니다. 포도청 나장,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나장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백성을 보호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백성, 저 아이 말이냐? 사헌부 관리는 비웃듯 말했어요. 저 아이는 요사스러운 말로 백성을 현혹하고 양반가의 명예를 훼손했다. 당장 잡아가겠다. 무슨 죄목으로? 요원옥세머 양호어씨와 양반 모독죄다. 나장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비켜라. 어명이다. 어명. 나장은 놀랐어요. 사헌부 관리는 품에서 전교를 꺼냈습니다.
판서 대감께서 상소를 올리셨다. 저 아이가 부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집안을 모욕했다고 하셨지.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머니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어요. 안 됩니다. 제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명은 어명이다. 비켜라. 사헌부 관리는 포졸들에게 신호했어요.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나장은 고민했어요. 어명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그냥 보낼 수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가.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아이는 사헌부 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 임금님 앞에서 말하게 해주세요. 제가 본 꿈을요. 사헌부 관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감히 내가 임금님 앞에. 두려우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임금님 앞에서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사헌부 관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다. 내 소원대로 해주지. 대신 거짓으로 밝혀지면. 알고 있어요. 아이는 끌려갔습니다. 아이는 일금부로 끌려갔어요. 밤이 되었어요. 아이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판서댁 부인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야.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서재의 궤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여인의 모습이 흐려졌어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깨어났습니다. 옥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임금의 내관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신다. 아이는 대궐로 끌려갔습니다. 어두운 밤 촛불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편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관이 말했어요. 들어가거라. 전하께서 기다리신다. 아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갔어요. 높은 어좌에 임금이 앉아 계셨습니다. 엎드려라. 아이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임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죽은 자의 꿈을 꾼다는? 그렇습니다, 전하. 신기한 일이로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모르겠습니다, 전하. 그쵸. 잠들면 나타납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판서 대감이 상소를 올렸다. 내가 그의 부인을 모욕했다고 하더구나. 모욕한 게 아닙니다, 전하. 그럼 무엇이냐?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실, 무슨 진실을 말이냐? 아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판서 댁 부인 어르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 보아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인 어르신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판서 대감과 비단 장수의 거래를요.
현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잠시 후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전하. 어디에? 판서댁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궤 안에 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구나. 하지만 꿈이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그래서 아이는 똑바로 임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아이로구나. 임금은 내관을 불렀어요. 의금부에 전교하라. 판서댁을 수색하되 조용히 하도록. 전하, 그러시면 과인이 명하는 것이다. 그날 밤 의금부 관리들이 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판서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오? 어명도 없이. 전하의 밀명입니다. 의금부 관리는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작은 궤를 발견했어요. 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비단거래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뇌물거래 장부였어요. 관직을 사고판 기록, 세금을 빼돌린 내역, 부정한 토지 거래.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는 장부를 들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임금은 장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렇게나 많은 죄를. 임금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내 말이 맞았구나. 전하, 부인은 이 장부를 발견했고 그래서 목숨을 잃은 것이로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판서를 잡아들이라. 그리고 연루된 자들을 모두 조사하도록. 대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판서가 체포되었고 장부에 이름이 적힌 관리들이 하나둘 잡혀갔어요. 아이는 풀려났습니다. 나장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잘했다, 아이야. 정말 잘했어. 아이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날이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된 거지.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가, 아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아이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판서댁 부인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인은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는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은 떠들썩했습니다. 판서 대감이 잡혀갔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더라. 그것뿐이 아니래. 토지를 빼앗고 세금을 빼돌리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소문난 판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의금부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부호들, 지방 수령들, 심지어 왕실 친인척까지. 조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모두 잡아들여 국문하라. 한양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관리들이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아이 때문이래. 죽은 사람의 꿈을 꾸는 아이 말이지? 그래. 그 아이가 판서댁 부인의 꿈을 꾸고 그래서 모든 게 드러난 거래.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두려움과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 아이가 나라를 바로잡았어.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못한 일을 해냈구나.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비밀을 가진 자들은 떨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꿈에 볼지도, 내 비밀도 드러날지 몰라. 아이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청이 아이를 보호했고 일금부가 지켜주었어요. 심지어 임금께서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해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리라. 며칠 후 판서의 국문이 시작되었어요. 판서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전하. 그 장부는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그럼 부인은 왜 죽었느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불렀어요. 내가 본 꿈을 말해보아라. 아이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꿈에서 본 부인의 모습을, 흩어진 명주실을, 부인이 남긴 말을요. 판서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이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면 어찌 명주실까지 알겠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부인의 시신을 거만했을 때 목에 명주실 자국이 있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지. 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백했습니다. 부인이 장부를 발견했고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판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얻었고 너무 많은 빚을 졌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죽였습니다. 명주실로 목을 졸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몄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장부에 이름이 적힌 다른 관리들도 하나둘 벌을 받았습니다. 조정이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끗해졌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낸 것처럼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해. 어른들도 못한 일을 해냈어. 나라를 구한 거야.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죽은 사람들의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걸요. 며칠 후 임금이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게 상을 내리고 싶구나. 상은 필요 없습니다, 전하.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임금은 미소 지었어요. 평범하게? 네. 다른 아이들처럼 학당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알겠다. 그렇게 해주마. 임금은 약속했어요. 아이를 보호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날 밤 아이는 또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의 꿈을 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양의 봄이 찾아왔어요. 아이는 학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저 아이, 귀신 보는 아이잖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 비밀까지 알아낼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어요. 장난도 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응, 우리랑 똑같아.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제 편히 쉬고 계실까? 죽은 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나무 숲의 여인, 행랑채의 하인, 강물에 빠진 젊은이, 판서 댁부인. 모두 이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더 이상 그들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장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아이야, 요즘 어떠하냐? 좋아요, 나리.
학당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행이구나. 나장은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꿈은 어떠하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꿈도 안 꿔요. 아니, 가끔 꾸긴 하는데. 어떤 꿈? 그냥 평범한 꿈이요. 하늘을 난다거나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나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지. 나리,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왜 그들이 저한테 나타난 걸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장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들어줄 거라고 믿었나 보구나. 저를요? 그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해.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지. 나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너는 그걸 들어주었잖니. 무서워도 위험해도 끝까지 들어주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은 편히 쉴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까. 그날 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꽃밭을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는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그들이 있었어요. 대나무 숲의 여인, 행랑채의 하인, 강물의 젊은이, 판서택 부인.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아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들은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아이는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렀어요. 아가, 일어났니? 밥 먹어야지. 네, 어머니. 아이는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를 잠재운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귀였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귀, 믿어줄 수 있는 마음, 용기 있는 입,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학당으로 향했어요.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늦었어. 빨리 와. 아이는 달려갔어요. 웃으며, 뛰며, 살아가며.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흘러왔어요. 그리고 아이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요.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쓸 시간이라는 걸요.